네. 신고제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니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신고제를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참 궁금해요 저는. 탁상머리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개발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개발자를 관리하는 그 하드급 주는 회사들 뭐 S사라든가 뭐 L사라든가 이쪽하고 아니면 정부 공공에서 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서도 실패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제도의 고객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신고를 열심히 하고 연차가 되시는 분들을 썼으면 모든 공공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야죠. 그 제가 한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 좀 있어요. 아, 저도 날로 먹는 거 좋아요. 소프트웨어라는 거가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제가 빈꿈님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대체로 이게 산업 역사도 짧고 그렇다 보니까 예측이 안 돼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아 그거는 얼마나 걸릴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꽝창 모여 있으면 복잡도가 막 높아지고 스테이크홀더 있죠. 그 스테이크홀더가 나는 그 맛있는 스테이크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 그러니까 먹을 때만 먹어봐 이거가 스테이크홀더인 줄 알았는데 스테이크가 말뚝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게 스테이크홀더예요. 그런데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아지면 의사결정도 늘어지고 복잡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것들이 딜레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보면 그 PM이 이걸 잘해요. 뭘 잘하냐면 워를 잘 지켜요. 값을. 그래가지고 기간 내에 이거 다 하고 나서 그거 할 테니까 그건 좀 이렇게 하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프로젝트 비용에서 아 이거 좀 더 해줘 좀 더 해줘 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그 표준화 시켜가지고 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환경적으로 하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측이 안 되는 거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도만 손을 봐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시각 그걸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N사가 이렇게 RM-RF 슬래시 해가지고 루트 권한으로 이렇게 시스템 몇 개가 이렇게 쫙 그 포맷이 된 그런 사건이 그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아 근데 그 믿어야 돼. 아, 믿어줄게. 근데 믿으면 되지. 일단 믿고. 저는 그 하도급 중에서 위장 취업을 한 북한산 개발자가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쪽에 이렇게 인력 원격으로 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 베트남 쪽에 가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이나 이런 데 가면 북한 김일성 대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앵벌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프로젝트 하면서 시스템 뭐 인터넷이니까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하면 로그인 패스워드 알려주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그래서 이제 하도급 업체는 인터넷도 못하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도 못 가져가게 하고 아이들도 못 가고 애들도 못 가져가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저희 OKJSP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터뷰 볼 때 거기 인터넷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해가지고 안 되면 안 간대요. 워낙에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은 골라서 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포탈 그 다음에 웬만한 데는 외주를 안 줘요. 페이스북이 외주 주는 거, 그 다음에 구글이 외주 주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OS가 왜 그렇게 구멍이 많냐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그냥 뒷수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데 하청업체들이 많아서 각자 자기가 만든 모듈에 백도어를 만들어가지고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많다라는 그 소리도 있거든요. 부활전용.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 때 그게 책임감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그런 자산이고 그런 거라고 하면 주면 안 돼요. 구글의 모든 핵심 서비스는 구글 내부 인력으로부터 나오고 NHN이나 다음에 핵심 서비스는 다음에 그 자체 인력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금융권 이런 것도 개발자들이 예. 그렇게 프리랜서로 말고 어디에 기업에 소속돼가지고 개발자로서의 자기의 역량을 이렇게 펼치고 싶어하는 포털밖에 없어요. 예, 저희 회사도 많네. 있어요. 저희 회사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포탈은 요새 엠모사 지금 난리 났잖아요. 포탈 아니 안 좋아요. 프리랜서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의 역량이 좀 된다면.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거는 네. 그건 산업 초기였어요. 아,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딱 프리랜서가 정직원보다 한 20% 더 많이, 아니 20%에서 한 40%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적용비나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따지면 쌤쌤이거든요. 그럼 이 기술자 신고제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제도예요?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3사 빼고 나머지 이렇게 아니에요. 대기업 3사까지 그 나머지들을 위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하드업이 이렇게 전혀 된 거가 고려 안 되고. 고려는 안 돼 있어요. 제도 안에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명시한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사실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개발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고제 아니에요? 산업 그 환경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저희 쪽에 와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관련된 문의를 하고 단가를 원할 때 사실은 등급제나 한정이죠. 네. 아니면 신고제에 있었던 기준을 아직도 준용하게 원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 발주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네. 정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발주하는 기관 입장에서 예산을- 거기 전산인력이 개발을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이 네.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정해진 예산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든 잘 분배해가지고 좋은 인력을 쓰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 개발자를 아까 이렇게 말씀을 객관적인- 드렸지만 네. 그 그거는- 개발자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음. 임금 상승률이 그 사람의 스킬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그 업무 분야에서 빠사하니까 거기에서 생산성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면 월급 인상률이 15%에서 한 30% 정도 매년 이렇게 돼야 올라가는데 되는데, 기본 전통 기업들은 보통 평균 인상률이 5% 오르면 많이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기자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라는 게 이제 시행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프트웨어 그래서 분리발주. 지금 신고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다 안 돼 이런 얘기로 끝까지 갈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나아지는. 네, 나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청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한 12년째 돼가네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 치면 12년 정도 돼갔는데 그때는 정말로 뭐 40만 원, 50만 원 받으면서 첫 직장이 6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서 특히 핵심 개발자에 대해서는 많은 처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네스프레소라는 커피 머신을 갖다 놓고 무료로 계속 커피를 드리고 커피장 있고 맨날 네, 할 게 별로 없어. 전시회를 드리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은 나아가고 있는데 그 여건을 접근하는 태도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시 생각하거나 대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를 좀 많이 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시간에 다른 비용 없이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도권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계속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년 안에 아마 SI의 반은 없어질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그 MIS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경영관리를 하기 위한 경영관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새는 ERP 모듈 같은 걸 써서 물론 ERP의 삽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모듈 개발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옛날보다 수요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컬라이제이션 한 모듈이 이제 옛날만큼 필요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하면서. 그러면 또 하나의 세이지포스닷컴처럼 CRM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내에 거의 지금 바로 쓰는데
셀주푸스닷컴이 처음 나왔을 때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안 돼서 국내 모델을 갖다 쓰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로컬라이제이션 거의 다 됐고요. 한국어도 네네. 전혀 문제 없어요. 네네. 이제는 더 이상 CRM 모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스 형태로 셀주푸스닷컴 더 빌려 쓰는 게 구축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아니고 그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자리 자체도 없어질 것이거니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외국에 지배를 당하는 물론 외국에 지배를 당한다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다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없어졌던 일자리는 누구한테 가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스타터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스타터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낳고 나를 알아보주는 기업을 찾는 노력도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신고제 자체가 잘못했어. 야, 신고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못 살아. 우리나라 떠나시면 돼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떠나시라고. 저도 미국 갔다 왔고요. 저는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떠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로 우리나라 떠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인지. 제가 저기 인도에 그 아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네이티브 인도인. 그 친구가 그 세계 3대 그 IT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이 친구는. 근데 걔 야근 안 하는 거 같죠? 얘 야근 안 합니다. 일을 집에 와서 싸가지고 10시, 11시에 나오고 얘기하면서 가끔 물어봐요. 저한테, 야, 새로운 이런 거 있는데 너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게 회사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외국 애들은 무슨 밤새서 일 안 한다?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일을 좀 쌓아서 할 뿐이지. 그건 사람마다 조금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물론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또, 그러니까 물론 문화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희 회사도 웬간하면 야근 안 시키려고 하는데 뭐 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인도 네. 쪽인가 어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개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네. 일정이 원래 내일 모레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자기네가 무슨 그 나라 국경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3일 동안을 연락 두절이었다가 그래서 막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아까 그 밤새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인도 친구는 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사람마다 좋아서. 약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만 무슨 야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되게 개발 환경이 나쁘고 사실은 그냥 다른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개발 환경이 나쁘고 우리나라는 정말 IT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노가다 일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삽 들었어 어제 키보드 치고 있는데 음악가하고 비교를 하던가. 아니 근데 그런 네. 이따 2부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이부터요? 네, 그 개발자 안 처우 문제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금 SI 개발자들 대부분 보면 정말 진짜 이렇게 딱 요렇게 놓고 요런 환경에서 개발을 하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이어폰 끼고. 네, 이어폰 끼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거든요. 그 환경에서 개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가서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 분도 있으죠.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라고요. 맞아요. 네. 그 방송 파업했는데도 프리랜서 기자나 프리랜서 앵커들 들어가가지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그걸 대체되는 인력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문화나 인식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 기준이 높아져야지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저는 프로그래머 분들 중에서 그 뭐 조금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깎는 거죠. 계속 깎는 거예요. 계속 깎아봐야.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다가 너무 네. 산으로 갔고요. 삼천포 갔어요. 너무 삼천포로 갔고 다시 딥스가잖아. 신고제 잠깐 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고제 얘기를 좀 다 하고. 공감하고 계실 네, 거라고 공감은 하는데 신고제를 그러니까 잠깐 정말 돌아와서. 신고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스타트하는 기업들이 육성에 닫아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2부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네. 일단은 그 이제 공감 가지 않는 얘기들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이제 경력을 입증하는 작업이 번거롭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제가 그 경력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면서요. 지금은. 그게 온라인으로 그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경력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딱 신고제 얘기 나왔을 때 되게 유명하신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 빈콩님 아이디가 MT 드림 스토리닷컴 그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는 뭐 회사가 파업을 했으면 그렇죠. 그 경력 증명서 어디서 받는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 따기 이전의 경력은 반만 인정한다고 그거 맞죠? 반만 인정인가? 전 심지어 자격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뭐 그냥 그게 인정이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도 있긴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공신력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아 예.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공무원은 그 자격증이 있으면 월급 2만 원에서 5만 원 뭐 이렇게 매월 더 나와요. 아. 자격증 소지하는 것만. 가산점 주잖아요. 자격증 있으면 관련 자격증. 그래서 일본처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그 승진하려면 자격증 하나씩 따야 자격증,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얘기들도 또 있잖아요. 자격증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직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직하면서 문제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임금 그렇지 않은 체불돼가지고 경우도 막 있으니까. 2, 3개월 밀리다가 하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내 돈 줘! 막 이러면서 싸우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저도 그렇게 네, 그냥 폐업하면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경우도 제가 있는데 OKGSP에 올라온 게 이게 제 친구도 이제 저도 네. 이제 IT 전공인데 저도 원래 정보통신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제 친구들 이제 개발자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 친구도 잘생기셨어요. 제 친구들 오늘 분위기 안 좋다. 죄송해요. 모르는 줄 알아요. 제 친구도 이제 DB 아름다우세요. 관련해서 개발하는데 옷이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임금이 체불이 됐는데 네. 사장이 안 주고 그냥 도망간 거죠. 아, 이거 체벌하면 회사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왜 나왔는데 그거를 사람들하고 같이 막 몇 달을 쫓아다니면서 막 딱지 붙이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임금 체불되면 그 회사 그냥 다 그만둬야 돼. 그렇게 나오면은 경력 네, 증명.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거 가서 다시 나 증명하게 뭐 증명서 좀 떼줘요, 뭐 이런 얘기하기도 못하지. 뭐하고. 무슨 부비용을 보겠다고 네. 체불하고. 근데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경력 이꼬르 능력으로 이렇게 치부낸다는 게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기자들도 네. 이게 경력만 쓰는 게 아니라 기명 기사를 포트폴리오에 내게 돼 있거든요. 신고제 그 네.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신고제에 그냥 어느 프로젝트에 있었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프로젝트에서 롤이 뭐였다, 어떤 역할을 했고, 네. 어떤 분야였다 이런 것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신고제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조금 더 낫죠. 나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마 개발자들이 못해요. 저도 코드 치는 개발자인데 지금도 코드 치는데 코드가 내 생명인데 내 코드를 까서 갖고 가려고 해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다니까요. 네. 그배 이렇게 다 덮으면 그 배가 어떻게 수술했는지 모르잖아요. 아. 네. 근데 증명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런 게 좀. 근데 그럼에도 창작물이다 보니까. 저희는 면접을 보통 2시간 정도 봐요. 아. 기본 2시간이에요. 더 볼 수도 있고 2시간을 보다 보면 보통 이렇게 경력자이신 분들은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개발했는지를 물어보고 인터뷰할 때부터 많이 또 깊게 더 깊게 왜냐면 더 깊게 들어가도 이제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네. 깊게 얘기를 해요. 깊게 점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2시간도 짧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냥 뭐 그 인터뷰면서 코드 써봐 이런 거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자 수준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사실. 네. 이제 그럼 아까 우리 하던 얘기 이제 다시 수수료 얘기를 좀 돌려서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수수료 아까 뭐 8만 원이다, 뭐 3만 원이다, 막 말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이게 얼핏 지금 우리나라에 개발자로 있으신 분들이 대략 추산한 게 몇 명? 신고자 한 사람? 네. 10만 명. 10만 명. 9만 명. 네, 10만 명 넘는 10만 거예요. 명 정도 되는데 그 3만 원씩만 계산을 해봐도 그 1년 그 누적이잖아요 사업. 지금. 그렇죠. 누적 신고제 4억인가요? 10만 명에 네. 3만 원이면. 만 곱하기 만이 억이잖아요. 음. 네. 그러면
네, 하여간 3억 맞아요? 3억 아니에요. 3억 아니에요. 30억 네, 이에요, 30억이에요. 30억인데 아. 근데 뭐 초기에는 이제 등록비가 없앤다고 없었으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하신 분이 이제 몇 명이냐 관건이거든요. 그럼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제가 대략적으로만 그냥 따져봤을 아니, 때 매년 3억, 아니 3만 원씩 내는 거 아니잖아요. 최초 가입할 때 근데 최초 그 최초 가입할 때. 가입이 1년간은 무상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가입된 사람 2008년도에 지금 신고자 4년 동안 10만 명이면요, 1년에 2만 5천 명이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2008년 12월부터 시행인 그러니까 2009년, 그래도 3만 3천 명. 3으로 나누면 딱 했을 때 3만 3천 10억 명인데, 이상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니 거기서 반 딱 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반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대기업만 계속 돈을 정상적으로 낸다고 쳐도 10억 이상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은 아까 뭐 적자다 뭐 어쩌다 협회가 그러는데 유지고 협회가 사람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영세해요. 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들어오신 분들도 뭐, 그런데, 물론 IT 노조는 한 달에 70만 원 월급도 안 나오시는 그 사무국장이 계시긴 한데, 거기보다 훨씬 더 낫지만, 10만 명을 상대할 만한 콜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그런 인프라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거나 그렇게 하면 그 돈이 1년에 대략 뭐 어느 정도 들 텐데, 그 돈보다는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정부 근데도 모자라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좀 더 그 회계 자료 공시된 걸로 그거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공시자료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네. 지금 협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예. 그 최초에 딱 신고할 때만 3만 원이고 그 후에 이제 증명서 뗄 때마다 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정부 지원금 나오고 그게 프로젝트를 이제 대학교 갓 나온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대학교 등록금 받듯이 그 수수료 5만 원씩 그 입시 원서 있잖아요. 복수 프로젝트 복수 지원제 그렇게 되면은 모르죠. 근데 그 뭐 한 장 나오면 이미지 떠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면 되니까 그거는 힘들기는 하겠죠. 원서를 대학교에서 나온 원서에다가 이렇게 쓰게처럼 그 프로젝트에서 나온 원서에다 이렇게 쓰게 해가지고 도정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쪽에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변경 신고할 때 뭐 얼마 들고 뭐 그거 뗄 때 얼마 들고 그거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수수료는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이슈보다는 좀 수수료는 그렇지. 그 수수료보다 더 심각한 이슈가 뭐냐면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지금 그게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맞는 자기의 거기 콜센터 직원도 제대로 못할 만큼 그 서비스를 못 받고 아니 그쪽의 서비스 운영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협회라고 하면, 우리가 협회라고 하면 이익 대변 단체가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이익을 대변하고 누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 제가 볼 때는 콘센터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콘텐츠가 없으면 이메일 대응이라던가 사실 다양한 대응 방법책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제시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협회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아요. 네, 그 얘기는 사실 협회가 누구를 고객으로 보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죠. 뭐 회원사가 고객이겠죠. 협회는 대부분 네. 회원사가 고객이긴 하지만 그 위에 또 그 감님이 계시죠.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나 소프트웨어 쪽의 모든 그 기관들은 다 사장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서, 개발자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이 IT 노조하고요. 지금 OKJSP에서 사무엘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지금 협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공간 만들고 이렇게 계속 그 사이트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마치 프로야구 선수협회처럼 그 최동원 그것 때문에 데미지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최동원 씨가.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개발자 스스로 이렇게 노조에 안 들어가고 또 따로 만든 이유도 재밌긴 해요. 노조 강령이 뭐냐면, 우리는 조국의 민주적인 통일을 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령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많이 난다 해가지고 따로 이제 순수하게 개발자들 복지를 위한
스스로 살기 위한 협회를 뭐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모든 정책, 만들어지는 정책은 IT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 사장님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주 쪽의 관점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개발자 스스로를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목소리가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제가 설문조사하면서 주간식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IT 노조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경력뱅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경력뱅크 정도만 추진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신고제에 그렇게 되죠. 그게 뭐예요? 경력뱅크 제가 저도 아무리 정확하게는 알아봐도 없어가지고. 노조위원장님한테 지금 전화를 해볼까요? 근데 그 경력뱅크 네. 뭔지 어떤 의미인지 잘 아마 몰라서. 뱅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포트폴리오를 좀 더 촘촘하게 잘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그 정도로만 포트폴리오를 네. 만약에 뭐 협회나 어디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 아닐까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신고제 네. 대안으로 경력뱅크를 좀 그-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신고제가 내가 이 프로젝트 했습니다가 아니라 좀 더 자기를 디테일하고. 예,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 한번 제가 물어서 네, 그건 나중에 그럼 OKGS에다 올려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그 1부 끝! 아니요. 자기 맘대로 끝을래. 하나만 더 이제. 협회자 드리고 건가? 일단 지금 장 대표님은 네.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예. 이 회사 직원들 예. 거느리고 계신 입장이시고 지금 네. 하려고 하다가 말하고 허광란 이제 팀장님은 지금 OKJSP 운영자시란 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신고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1위가 이제 이거예요. 정부 및 업체에서 신고하라고 해서 억지로 신고를 했다. 네. 이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신고 네. 시키셨어요? 아니요, 저희 시킬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네, 왜 시켜야 돼요? 네, 이유가 저희는 저희도 뭐 감님이 원하시면 시킬 수 있긴 하지만 감님이 돈을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인력 베이스로 물론 인력 단가도 들어가긴 하는데 인력 베이스로 그 서비스 용역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쪽은 좀 새로운 기술 경영이죠. 클라우드.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와는 조금 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일반성이 많이 좀 떨어지긴 필요성을. 하고요. 그 저희는 그렇게 받아서는 저희는 리스크가 대신 너무 커요. 네네. 리스크가 너무 그런 것 커서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가 이 제도를 원하는가. 지금 원하는 사람이 있고 등록하는 사람도 사실 필요해서 등록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네. 원하는 사람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위한 거 말고 그들을 위한 리그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이 원하는 예를 들어 SI 3사가 원하면 SI 3사에 맞게 SI 3사에서 프로젝트 내용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 프로젝트 하다가 진짜 찐따나는 애야 아니면 얘 정말 잘하는 애야 공유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다른 기관을 지금 이름명을 불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는 딱 자기들이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네, 내부에서 있는 정보를 좀 더 아까 뭐 뱅크고 이런 제도 자체가 사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에서도 사실 공공 프로젝트 하면 대부분 감리나 이런 게 들어오는 감리 업체에서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플러스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내가 등록해서 더 좋은 단가 아니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필요한 거지. 이 소프트웨어 전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전체를 가지고 자꾸 비교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지금 그 우리나라 개발하는 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동떨어졌어요. 저희 회사하고도 동떨어졌고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라오는 새로운 개발자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키보드를 내려 찍고 갑자기 법책을 핀다던가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만을 위한 리그를 가서 니들끼리 놀아. 저 그러고 싶어요 사실. 제 사이트에서 경력뱅크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요? 예. 네. 제 노조위원장님이 뭐라고 썼냐면 네. 저는 신고제가 개발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발자 개인의 경력을 보관하는 은행 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프로젝트마다 경력을 매번 새로 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그렇죠. 때문에 네.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한번 떼서 네. 경력뱅크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뽑아 쓰는 기능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경력뱅크고요. 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냥 미국의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링크드인은 자기 프로젝트 그 이력서의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 그 자기가 이력서를 거짓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다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지고 수 예.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그거를 영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갖고 이제 인터뷰할 때 그 링크드인에 올라온 거 가지고 인터뷰할 때 이력서로 활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되어야지 주민등록 띠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체 개발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 공공 프로젝트 2011년도 예산이 2조 5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네. 2조 5천억 원이면 저희 다 먹고 살아야 돼요. 다 우리 벤치 끌고 다녀야 돼. 2조 5천억 원이면 1억 연봉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2만 5천 명이거든요. 1억 연봉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1억 연봉 개발자들이 2만 5천 명이 있는데 그게 서버 장비 뭐 그다음에 재경비 네. 다 하면 네. 개발자한테 들어가는 게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5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2만 5천 명의 개발자만 연봉 5천에 공공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예, 반 뚝 떼어서 했다 그러면 물론 이건 굉장히 어림잡은 거 수치긴 하지만 근데 지금 10만 명이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공공 프로젝트에 2만 5천 명만 들어갔느냐 그건 또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 예산이 IT 예산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 내대강 때문에. 예. 내가 아니 내대강 때문은 아니에요. 네. 전반적인 그 아니 근데 예. 제가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IT 예산이 참 많이 깎이긴 많이 깎였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당연하죠. 네. 지금 IT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하드웨어 중심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스마트폰 다 풀리고 나면 아니요 IT 방향성 네. 제대로 잡고 있어요. 규제. 아. 규제. 자꾸 게임 못하게 해. 그 게임이 중국에서 얼마나 핵심 사업인데 베트남도 지금 게임 사업 네. 활성화시키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만 게임 못하게 하는 거야. 경쟁력을 깎고 있어. 와 미쳤어 진짜.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2부로 한번 넘어갈게요. 아, 이제 네. 개발자 현황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게임 규제 딴거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딴거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2부에? 바로 2분 뭐좀 드시고 2분 넘어갈까요? 커피 한 잔. 아, 오케이, 한번 알겠습니다. 더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거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예. 아, 나 이분 난 못해.